굉장히 사주 자체가 굉장히 외로운 사주들이고 쓸쓸한 사주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이제 사주를 열어놓으면 가정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요. 안녕하세요. 테일함의 정호연입니다. 잘 계셨죠?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시면은 이제 생년월일과 성을 넣어주시면 저희가 사주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삼재 얘기 듣고 넘어가야죠. 네. 삼재풀이는 홍수맥이나 삼재풀이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꼭 하셔라. 이유는 삼재가 우리가 막 얘기하는 삼재가 이제 들어오는 삼재가 있어요. 들삼재라고 하지. 그리고 그 이듬해에 드는 삼재가 눌삼재라고 해요. 2년째 됐을 때. 그리고 이제 3년차 삼재가 날삼재라고 있어요. 그래서 삼재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실은 눌삼재야. 그러니까 올해가 되겠죠. 작년에 삼재가 들어오셨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삼재를 잘 푸시고 홍수매기를 잘 하세요. 그래서 또 이제 똑같은 얘기지만 이게 홍수맥이나 삼재풀이를 잘 해놓고 나시면은 큰 덕을 보시는 분이 진짜 많아. 그러니까 선생님들하고 의논을 잘 하셔서 그거를 꼭 짚고 넘어가세요. 그러다 보면 또 괜찮아. 눌삼재여도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어. 왜? 삼재를 풀고 홍수맥이를 하면서 문제점이 거기서 나온단 말이죠. 그럼 해결을 하면 돼. 방법이 없는 게 아니거든. 해결을 하고 넘어가시면 또 편안하게 또 눌삼재지만 1년을 마무리 잘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2026년도 소띠 운세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선생님이 생각하는 소띠 어떤 분들일까요? 저희 집에도 소띠가 하나 있는데 소띠들 힘들어. 왜냐하면 소띠들이 고집이 정말 세거든. 고집이 세고 자기가 옳다고 입을 열면 만인이 아니다고 하는데도 우게 되는 게 있어. 보편적으로 그래. 그래서 소띠들은 이제 고집이 좀 세다. 이것만 조금 내려놓으셨으면은 소띠들은 정말 얻는 것도 많은데 이것 때문에 잃는 게 정말 많은 게 또 소띠 분들이야. 그래서 올해는 조금 소가 좀 우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직함만이 능사는 아니야. 좀 지혜롭게 삽시다 우리. 지혜롭게 잘 살아봐요. 그 연인을 만나든지 배우자를 만나든지 아니면 사업 파트너를 만날 때 소띠신 분들이 요런 띠랑은 좀 사업 그런 것들이 잘 맞는다. 궁합이 잘 맞는다. 소띠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한 것 같아. 그러니까 띠별로 그냥 본다면은 그냥 소가 좀 크잖아요. 크다 보니까 작은 띠들하고 잘 맞는다고 보는데 근데 저는 소띠하고 말띠들도 나는 괜찮다고 봐. 말띠도 괜찮고 용띠도 나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지혜롭게 잘 넘어가시면 괜찮은데 일단은 나의 고집을 내려놔야 돼. 어느 띠와 부딪히든 무조건 부딪히게 돼 있어. 이분들은 내주장이 강하니까 그것만 내려놓으시면 나는 원만하다고 봐. 왜냐면 또 이렇게 베풀 줄도 아시고 이분들이 굉장히 좀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정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거 하나가 딱 단점이야. 요 병오년의 운기는 좀 어때요? 병오년의 운기는 그렇게 좋지도 않지만 그렇게 나쁘지도 않다. 네, 올해 이제 30 올해 되시는 이제 분을 보자면 그냥 잔잔하게 가자. 너무 서두르지 말자. 올해는 초반에는 서두르지 말고 잔잔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흐름대로 잔잔히 가다가 보면은 이제 중반 정도 되면 뭔가가 자꾸 변화가 일어날 거야. 자꾸 뭔가가 내 자신도 내가 이걸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이제 마음의 변화가 생길 거고 주변에서도 어떤 변화가 생겨.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가 만약에 로스쿨을 다녔는데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놀고 있어. 기가 막히는 일이야. 부모님이 봐도 그렇잖아. 그렇죠. 근데 내가 잔잔하게 내 자리를 지키고 가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나한테 어떤 제한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나만 잔잔히 흐름으로 간다면은 좋은 기운은 있어. 그래서 그냥 잔잔히만 갑시다. 우리 30대는. 그러다 보면 내 자리가 입지가 굳혀진다. 올해. 굳혀질 것이고 이성이 이분들이 좀 힘들어. 마음을 열기가 힘든데 또 마음을 열어주잖아? 그러면 정리도 잘 안 되는 게 또 이 사람들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이 많거든. 마음이 여리다는 소리야. 그렇다 보니까 상대가 나한테 나쁜 짓을 하고 나를 아프게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기회를 주는 거야. 이렇게. 안 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인연은 정리를 해야 새로운 인연이 빨리 들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인연은 수시로 올해 좋은 인연이 있어. 그러니까 내 인연을 눈을 크게 뜨고 내 이상형을 잘 봐. 그러면 돼. 그러면 괜찮아. 그래서 30대는 그냥 잔잔히만 가자. 그러면 괜찮아. 직장운도 좋으시고 연애운도 괜찮아요. 네. 자, 다음 85년생 을축생들입니다. 이제 42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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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게 소띠 중에서 제일 중간에 걸쳐져 있어. 이분들이 걸쳐져 있는데 이분들은 머리가 굉장히 좋지. 근데 소띠 분 자체들이 원래 지혜가 있어. 머리가 좋아. 근데 이분들이 또 머리가 굉장히 좋으시거든. 그래서 뭐 공직자가 나는 많다고 봐. 이 띠들이 요 나이에는. 그래서 뭐 선생님들, 뭐 교사 내지는 뭐 정치권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분들은 올해는 뭐 작년에는 큰 빚을 못 봤다 한다면 올해는 성황이 빚이다. 좋습니다. 그래서 내 집안에 만약에 문제가 있었어. 그것도 올해는 해결이 날 거야. 가정의 불화라고 하잖아, 이게. 근데 내 가정의 불화를 불씨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됐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팩트야. 그러니까 그것만 잘 재정비를 하시면 올해는 이분들은 성황이 비쳐서 웃을 일이 많다. 괜찮아. 그래서 자녀들로 인해서도 내가 어깨에다 힘을 줄 일도 있어. 박수 받을 일이 많이 탈어주리지. 자녀들이 있으면. 그래서 올해는 괜찮아. 이분들은. 근데 이제 그 자녀 얘기를 하셨으니까 42살이라고 하더라도 요즘은 아이를 많이 낳는 나이잖아요. 근데 자녀가 안 생겨서 좀 걱정이신 분들 어떤 솔루션이 좀 있을까요? 있죠. 이제 그거지. 뭐 저희 같은 병원에 요즘은 뭐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은 병원에 가서 이제 뭐 어떤 의료진들의 힘을 빌려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을 많이 갖잖아. 네. 그러다 보니 뭐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제 조금 이렇게 뭐 자연적으로 생긴 아이들과는 성향이 좀 다르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아, 제가 들어보면 네, 또 약한 부분도 있고 이제 건강 상태나 이런 게.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뭐 내가 노력을 했는데도 잘 안 된다 그러면 병원에 가시는 것도 물론 방법이야. 왜 뭐 의료진들이 요즘 우리나라 뭐 의료진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진짜 존경받으실 분들이. 근데 그럴 때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무속인들 한번 찾아가서 왜 점을 보면 나올 거야. 자식이 없네? 나오겠지. 그럴 때는 이유가 있어. 우리가 자손을 점주려는 게 삼신할머니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치? 내 삼신할머니가 뭔가에 화가 났거나 서운해서 돌아앉아 있으면 어디 가도 점을 보면 내 사주에 자식이 있대. 근데 자식이 생기지 않는 거야. 그럴 때는 그게 이제 미션이겠죠. 풀면 돼. 그거를 풀어놓으시면 삼신을 탄다고 얘기를 해. 우리 전문 용어로. 그러니까 삼신 할머니를 달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 이렇게 해서 삼신을 이제 받는 게 이제 굿이 있어. 일반 구사가 좀 틀려. 그거는. 하다 보면 언제쯤에 네가 이거를 하고 나서 언제쯤에 자손을 안게 될 것이다 라는 게 나와. 구슬하면 선생님들 입을 통해서. 그러면 그것 또한 저는 지혜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해. 아니, 근데 그런 것들 성별도 나오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점을 봤는데 뭐 그러면 선생님 이걸 하고 나면 아기가 생길까요? 뭐 아들이 제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보실 때도 있지만 그런 것도 이제 애기씨들이 또 말 잘하잖아. 똑똑하고 영검해. 애기씨들이 얘기를 하는 거. 뭐 옥동자라든지 뭐 공주라든지 뭐 이렇게 나와. 성별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리고 뭐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왜 그 아이를 낳을 때 타기를 해가지고서는 시까지 맞춰서 낳는 요거 의미 있다 없다? 이게 정말 이것도 지금 굉장히 애매한 부분인데 이제 뭐 엄마 아빠와 아기의 사주를 놓고 이제 봐서 이제 하는 거잖아. 아기를 이제 낳는 거잖아. 근데
뭐 나는 때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다고 봐.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맞다고 봅니다. 왜 기왕이면 내 사주를 갖고 나오면은 뭐 좋겠지만은 요즘은 그렇지를 않잖아. 그렇지 않는 세상이다 보니 뭐 엄마 아빠와 태어날 아기의 생년월일 사주를 넣고 그래서 맞춰서 뭐 낳는 것도 괜찮아. 방법이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요 개축생 정치인 중에 이준석 씨가 있어요. 요 이준석 씨 어디까지 올라갈 사주일까요? 이준석 씨. 네. 이분이 지금 어느까지 올라가 있는 거죠? 제가 잘 몰라서. 지금 이제 당을 창당해가지고 본인이 당 대표를 하고 있는데 당원은 몇 명 안 되죠. 본인이 생각하는 만큼은 아니다. 이분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틀이 커. 그렇죠. 대통령 가고 싶어서 후보까지 나왔죠. 굉장히 지금 틀이 큰데 글쎄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은 두고 봐야 된다. 100% 저는 장담을 할 수는 없어요. 이분은. 근데 그래도 희망을 가지시고 근데 시간이 좀 걸리실 거야. 노력을 좀 하셔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내가 갖고 있는 기운과 나의 운도 좋지만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분의 기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막 이제 이런 얘기 좀 하기 좀 그런데 뭐 그래서 대선이 이제 있으면 그 전에 뭐 당대표님과 그 이제 일바주의 캠프에서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 뭐 오셔서 막 정성도 드리고 해요. 그 왜 그러겠어? 하나를 묶고자는 거야, 그게. 온 기운을 이거를 흐트리지를 말고 하나의 기운으로 한 사람의 특정 인물을 놓고 기운을 밀자는 거거든. 그러면 성과 있지. 알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자, 그럼 다음 54세 개축생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 개축생에도 운기 이거 또 딴 질문 한다고 댓글에 또 쓰실 수도 있는데 한동훈 씨가 개축생이거든요. 선생님 보시기에 한동훈 씨의 그릇은 어때요? 아, 이분 똑똑하시죠. 저는 처음에 우리 한동훈 씨를 제가 딱 봤을 적에 개인적인 건데 저는 이분을 딱 봤어요. 관상 그러니까 제가 본 거예요. 관상을 딱 봤을 적에는 아 차라리 과학자가 되셨으면 어땠을까 저분이. 저는 첫 번째 드는 생각이 그거였었어. 왜냐면 제가 딱 봤을 적에는 약간의 그 에디슨 그분의 그 모습이 얼핏 보였었어. 그래서 아 과학자를 하셨으면 저분이 어느 정도까지 가셨을까? 저는 이랬어. 근데 정치를 하신다고 이제 나오셨잖아요. 똑똑하시죠. 머리 좋으시고 화술도 좋으시고 모든 거를 제가 봤을 때는 많은 거를 겸비하신 분이야. 많은 거를 겸비를 하신 분인데 서두르지 마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두르지 맙시다. 서두르지 마시고 누를 따라가는 게 저는 정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를 따라가시다가 보면 그 정치의 누리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누를 크게 틀을 벗어나지 않고 가시다가 보면 좋은 일이 있어요. 응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개축생들의 올해 운기. 이분들 인생이 참 고달픈 사람이 많을 거야. 이 개축생들이 운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사주 자체가 굉장히 외로운 사주들이고 쓸쓸한 사주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이제 사주를 열어놓으면 가정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은요. 이 개축생들 사주가 거의가 스님의 사주거나 무당의 사주야. 내지는 박수의 남자 같은 경우는 박수의 사주거든. 그러다 보니 내 사주에 항상 나를 적시는 눈물 주머니가 있어. 이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아있고 내가 화려한 생활을 하고 남들 보기에 내가 뭐 세단을 타고 다니고 뭐 최고급 명품을 걸치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속은 그렇지 않아. 늘 비를 맞고 있는 분들이야. 이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불쌍하신 분들이지. 그래서 누리고 가진 게 많지만 만족이 없다. 그래서 올해 또한 뭐 그거는 사주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켜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잘 빌고 사십시오. 이 개축생들 사주들은 54세 이 분들은 사주 자체가 하늘에다가 빌고 물에다가 빌고 조상을 달래면서 살아야 돼.
그래야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가 있고 나로 인해서 내 식구들이 웃는 일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기복이 많아 이분들이. 내가 뭐 한 달 굉장히 조금 기분이 좋고 해피했으면 2달은 굉장히 이유도 없어. 그냥 나도 잘 모르겠어 내가. 그냥 우울한 거야. 응? 우울해. 그러다 보면 주변의 시선이 어떻겠어요. 왜 저러지?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면 정말 좋은 지인들을 놓치게 되겠지. 그래서 한결같은 모습이 좋은데 기복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이제 50줄이 넘어가다 보니까 표정 관리가 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말을 하실 적에 말수를 줄이세요. 말수를 이분들이 원래 약간 과묵한 스타일인데 입을 열면 너무 빨라. 이거를 조금 한 템포 내리시고 줄이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올해는 내 관리를 좀 해야 돼. 이렇게 하시고 뭐 이분들은 크게 먼 거리를 나는 안 나섰으면 좋겠어. 뭐 해외를 나가신다든가 내지는 뭐 차를 끌고 뭐 지방을 뭐 정말 먼 곳을 간다든가 이럴 때는 뭐 우리가 이제 믿고 이래 저희 같은 집을 다니는 집이 있으면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세요. 선생님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이 이제 어떤 말씀을 답변을 해주실 거야. 가지 말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다녀와라든지 뭐 이렇게 비방이라는 게 또 있어. 그렇게 하고 다니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고가 오래가 나면은 내 몸에 표적을 지니라고 했어. 표적이라면 상처를 크게 갖는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조심 많이 하셔야 돼. 거기까지. 우리는 이분들은 그래요. 다음은 66세 신축생 분들. 이분들은 재정비를 좀 해야 돼. 재정비를 좀 하세요. 그리고 뭐 자식들한테 이것도 이제 뭐 이게 통합적인 거니까 이제 그냥 그렇게 들으셔야 돼. 이 분들이 66세에 우리 이 부모님들이 조금 인색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야. 인색하신 분들이 좀 있을 건데 그거를 자식들은 서운해 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 나름대로의 부모님들이 가치관이 뚜렷한 분들이야. 이 연배들이 지금. 그리고 내 아집으로 내 고집으로 읽어온 것도 있으시고 내가 이만큼 오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희생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수성가가 많은 사주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나만의 이 틀이 있으시단 말이지. 근데 올해는 이분들이 그거를 만약에 내가 곳간을 잠그고 있었으면은 가만히 자손들이 계셔도 곳간을 여실 거야. 이 부모님들이. 그래서 이 곳간을 여시되 우리 부모님들이 훅 하고 여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그러면 자손을 잃습니다. 돈도 잃어야 되고 상처를 굉장히 크게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은 거를 자손들한테 열지를 마시고 조금씩 늘려가시는 게 정답이라고 봐. 그러시고 올해는 싱글로 계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좋은 인연도 있어요. 그냥 뭐 가볍게 얘기를 나누면서 차도 마시고 뭐 좋은 구경도 하시고 그런 이성의 친구들도 이제 있으시니까 이런 건 이제 좋은 기운이죠. 그래서 조금 재밌게 사세요. 재밌게. 뭐 얼마나 이제 우리가 이 나이에 이제 뭐 재밌게 살면 얼마나 긴 시간이겠어. 그러니까 좀 재밌고 멋지게 사십시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그리고 건강을 돌아보시는데 올해 이분들은 허리하고 하체를 조심 많이 하셔야 돼. 뭐 연세가 드셔서 절대 아니야. 이분들 뭐 66세면 한참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허리하고 하체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낙상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낙상수가 올해는 좀 있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약간 뭐 계단이나 경사가 졌거나 이런 곳에는 조금 신중하게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야 크게 다치거나 이런 게 좀 줄일 수가 있어.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으로 네.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산소 정리 괜찮을지 올해. 산소 정리 의논을 하셔야겠죠. 그냥 하시지 마시고 의논을 하십시오. 왜냐면은 이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도 괜찮아. 자손들이 있잖아.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냥 저는 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죠. 산소를 만지거나 새 사람이 들어오거나 사람이 죽어 나가면 3년이 힘들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냥 뭐를 하시지 마시고 조금 이거는 좀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 하시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그렇지 않아도 뭐 허리 하체가 아프다고 하는데 만약에 산소나 묘자리 같은 거를 만지면 그게 제일 많이 몸을 치는 게 사실 허리 하체거든요. 그리고 머리야.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